블로그가 돈이 된다. 아니다, 유튜브가 대세다. 무슨 말씀? 전자책 써서 자동 수익을 거두세요. 이 밖에도 온라인 쇼핑몰, 구매 대행 등등. 서로가 이걸 해야 돈을 번다, 저걸 해야 더 번다는 식으로 목소리들을 높입니다. 이렇게 경쟁을 하듯 자신의 분야가 더 좋다고, 돈을 더 쉽게 많이 벌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식상하기까지 한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신의 강의나 전자책 등을 판매하기 위해 하는 홍보 마케팅인 것이죠. 홍보 자체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우리 물건이 더 좋다고 홍보하는 건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유인 거고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강의와 책을 파는 행위, 그리고 이를 사서 공부하는 행위, 이런 양측을 안 좋게 볼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시간과 노력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판매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구매해서 자신의 역량을 레버리지하는 것, 이는 공정한 거래이자 선순환적인 구조인데 문제될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서점에 가서 누군가가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깨닫게 된 이치나 쌓아온 노하우를 책을 사는 행위를 통해 전수받는 것을 안 좋게 볼 사람은 없잖아요. 책을 통해 전수하는 입장인 저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어떻게 돈을 받고 팔 수 있죠? 이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처럼 그 사이에 돈으로 사고 파는 절차가 존재한다 해도 콘텐츠만 양호하다면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을 모두 이롭게 하는 것이라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저도 틈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에만 너무 매달릴 게 아니라 초보도 왕초보를 가르칠 수 있으니 다루고 계신 주제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꾸준히 쌓아나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강의든 전자책이든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든 기회를 창출하시라고. 그런데 문제는 요즘 다소 과장된 홍보와 광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슈가 되는 건데, 이는 잠시 후에 다루고 일단 서로 자기 분야가 좋다고 하는 이 부분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쇼핑몰 이들 중에서 골라서 할 이유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하면 돼요. 우선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거나 경험을 통해 잘 아는 분야, 또는 그런 분야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이 없다면 적당한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 주제를 파고들며 블로그를 일단 시작합니다. 그런 뒤 블로그에 올렸던 텍스트들을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도 하고, 때론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콘텐츠를 블로그에도 올리고, 이렇게 블로그와 유튜브를 원소스 멀티유스 방식으로 연동하면 시간과 노력도 아끼고 효율성과 시너지 면에서도 높은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블로그와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리는 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콘텐츠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노하우와 전문성, 통찰이 차츰 생기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것들이 쌓일 무렵에 정리, 보완해서 전자책으로 발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운영하게 되거나 만들게 되면 위탁이든 구매 대행이든 온라인 쇼핑몰 판매도 충분히 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모두 유사한 데다 홍보할 플랫폼도 있으니 금상첨화인 거죠. 참 쉽죠? 별스럽지 않은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는 법입니다.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테니 이제라도 이 방법으로 실행하면 됩니다. 그게 말처럼 쉽냐고요? 네, 말처럼 쉽습니다. 쉽지 않을 거란 생각부터 하셨다면 그만한 노력을 들릴 생각이 없단 뜻 아닐까요? 그것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 인간은 저를 포함해 누구나 손실을 피해 심리를 갖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하나만 하기에는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아깝고 효율성 면에서도 떨어져서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만 알려주고 권하는 비법 아닌 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본 영상을 통해 전해드리고 싶었던 중요한 얘기는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강의나 책 홍보를 둘러싼 이슈와 관련해 짧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저희 채널을 오래전부터 봐오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 저는 썸네일이나 어떤 멘트에서도 월 얼마를 벌 수 있다, 시계 수익의 규모나 돈 액수에 대해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려진 영상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테고요. 제가 유독 양심적인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그리고 월 몇백만원 이런 식으로 썸네일 만들면 조회수와 구독자 수도 더 늘거란 걸 몰라서 안 하는 걸까요? 저는 직업적으로도 언론과 IT 등 홍보 마케팅 분야에 종사해온 사람이라 더 잘 알면 알았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월 얼마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수익의 규모를 단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서일 뿐입니다. 블로그로 혹은 유튜브로 월 얼마를 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신기합니다. 이미 다른 채널들에서도 짚었던 문제라 더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 이 이야기로 대신하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구글에서 검색 엔진, 알고리즘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마음먹고 블로그를 한다 해도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해도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실 것으로 봅니다. 월 얼마 이렇게 안 해도 홍보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부들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직장인도 노트북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엔잡 등등.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조심하면 되는 거죠 뭐. 다음은 전자책 분야입니다. 전자책 분야에서 요즘 눈과 귀를 조금 거스르는 홍보성 문구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바로 전자책을 하루 또는 일주일 또는 한 달 이렇게 얼마 만에 쓸 수 있다는 표현들인데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체 책을 얼마의 시간 안에 쓸 수 있다는 게 왜 그리 중요한가요? 물론 그 의도나 의중은 우리도 다 알고는 있죠. 그만큼 누구나 쉽게 많은 시간을 안 들이고도 PDF 전자책을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란 걸요. 하지만 안물안궁 사람들은 저자가 책을 하루 만에 쓰든 일주일 만에 쓰든 한 달 만에 쓰든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주일 만에 쓰면 잘 팔리나요? 아니면 한 달 만에 쓰면 잘 팔리나요? 며칠 만에 써서 해냈다. 자기 만족하려고 전자책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웬만한 고급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따라서 전자책 내용에 저자만의 노하우나 통찰이 담겨있지 않으면 팔리지도 않습니다. 설사 운 좋게 몇 권 팔렸다 해도 내용에 실망한 구매자가 악플 후기라도 달게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됩니다. 물론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짜깁기식 전자책들이 소량이나마 팔리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건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와 유튜브를 하면서 전자책은 염두에 두시라 말씀드려온 겁니다. 어떤 분야에 집중을 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다 보면 그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노하우와 통찰이 쌓이게 되고 그것을 정리해 전자책으로 만드는 것이 특히나 첫 출간으로는 나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권장드리는 이 방법도 그중 하나의 방법이긴 하나 유명인도 아닌 평범한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시도할 수 있는 방법 제시의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